딸기야 모아노. 안녕하십니까, 모아노 농장입니다. 오늘은 1월 7일이네요 1월 7일이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아침에 이제 농장에 출근을 해서 오늘 일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우리 이제 태국 친구들인데 저희 농장 같은 경우 3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니어서 지금 하는 일 말씀드리면 저격하고 있고 그리고 겨울 모주 다시 오늘 또 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겨울 모주 손질하기에는 농장주가 추우면 일하는 친구들도 추워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일을 할 것 같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그런 조건이면 될 수 있으면 춥지 않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 뭐 특별히 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해가 뜨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을 때 또 그에 맞는 일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저격을 하고 있고 점심 먹고 다시 모종 손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딸기가 일찍 출하돼서 저희 하동 옥종 지역 같은 경우는 정화방이 빨리 나와서 일찍 출하가 된 농가들은 조금 지금 이제 끝물이고,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일찍 심은 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딸기가 많이 좀 자라졌고, 나머지 6동은 지금도 이제 거의 한 몰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농사가 잘 되고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이제 이하방 하나씩 이제 따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어 있는 것 같고, 오늘 동영상을 킨 제가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우스를 어느 적정 규모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자가 노동력으로만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쓰게 되는데, 인력 중에는 한국인 인력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 인력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여기 하동 옥종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율이 거의 많죠. 왜냐면 이제 주변에 일 도와주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체력적으로나 이제 여러 면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일을 못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외국인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동영상 불을 켰는데, 다만 전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무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노력을 많이 해도 합법적인 외국인이 있고 불법적인 외국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농가 중에 한 8농가는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8농가는 어쩔 수 없이 뭐 불법적인 외국인들을 쓰고 있는 현상이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초반에 한 2년 귀농하고 2년 정도는 동네 어르신들을 도와주시다가 3년부터 지금 한 8년째 회수로 8년째 외국인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새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아니면 앞으로 외국인을 일 도와준 친구로 쓸 경우에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 주변에 외국인 인력들을 쓰는 농장주들하고 이렇게 가끔 술 한잔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전제 조건은 아무리 농장주가 친구들한테 잘 해줘도 처음에 그 농장에 오기 전에 몇 달 있다 갈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가요. 뭐 합법이 됐건 불법이 됐건 우리 농장에 일을 하러 오기 전부터 나는 저기에서 몇 월 때 뭐 겨울 시즌에는 딸기를 하고
뭐 봄이 되면 강원도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오는 친구들은 농장주가 어떻게 뭐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친구는 어차피 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외국인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한 20%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이면 80% 정도는 주인이 어떻게 하냐, 농장주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뭐 석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이제 제 주위에 뭐 최고 많이 한 농가들은 8년까지 있는 농가들도 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한 이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그 친구들과 오래 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숙소예요, 숙소.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숙소 부분이 뭐 좋은 집 이건 아니더라도 힘들게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확보가 무조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와이파이 기본적인 거 이런 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불편하면 거기서부터 저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일을 힘들게 하고 왔는데도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잘 수 있으면은 그게 1번 가장 기본적인 조건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외국인들과를 관리하면서 함께 할 생각이 있다면은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할 수 있는 하우스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석동 기준인데, 석동 정도 하면, 세동 정도 하면 부부가 자급자족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근데 이제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은 석동만 해가지고는 경영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9동까지 늘려서, 이게 내가 농사 지면서 내가 관리가 가능하고 최대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하우스 규모가 한 8년 동안 9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경영 장부를 보고 계속 분석을 해본 결과, 저는 이제 그걸 9동으로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인력을 쓰는데, 이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적정 규모 이상으로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요, 제가 경험했을 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 그냥 기본적인 일들이에요. 그냥 머리를 쉽게 쓰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뭐 단순 노무인데, 그 일들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우리가 모종을 봤는데, 런너를 꽂을 때 어떻게 꽂냐에 따라서 모종이 많이 죽고 안 죽고, 또 봄밭에서 적엽이나 적과나 심을 때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해요. 모종을 자가용료를 해서 런너를 받기 전에 모종을 상토를 포트에 채울 때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오기 전에 딸기 농사를 한 뭐 4, 5년 다른 데서 하다 왔다고 해요. 그러면 주인이 믿고 맡겨버리면 안 돼. 처음에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 왜? 오기 전에 일했던 농장, 딸기 농장에서 어떻게 배웠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 농장들마다 다 농장주의 농법이 다르고, 이 하우스를 경영하는 방식도 틀리고, 또 농사를 짐에 있어서 기술이라던가, 아까 말한 상토를 채울 때, 포트 위에 상토를 채울 때 꽉 눌러서 채우는지 살짝 더 채우는지, 이런 부분, 심을 때 어느 쪽으로 심는지, 런너를 어느 쪽으로 꽂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그 친구들이 전에 농장에서 배웠던 일들을 정확하게 배웠으면 괜찮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약간 저희하고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고, 어,
딸기를 키우는 방식이 다르게 배워왔을 때는 이건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하우스 기술, 내 지금 농사 방식에 맞게끔 체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농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 오기 전에 준비를 하고 온 친구들은 농장주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한 제가 뭐 18명 정도 일반적인 외국인 친구들을 보면은 농장주들은 보면 잘해줬다고 해요. 잘해줬다고 하는데 도망갔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들 대개 보면 월급을 받고 도망간 친구가 있고 뭐 한 달씩 안 받고 도망가는 친구도 있어. 근데 걸러걸러 해서 이제 보면은 그 친구들이 월급을 못 받은 거거나 아니면 주인들이 뭐 한 달씩 밀려서 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숙소 이런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가 엄청 와요. 지금 막 밖에 노지에서 일을 하는데 비가 막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와. 근데 비옷을 입혀갖고 일을 시키는 농장주가 있고, 그 잠깐 한두 시간을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비 안 맞는 곳에 일을 하면 돼. 근데 비를 안 맞는 곳에 일을 할 수가 없어도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농장주는 숙소 들어가서 좀 쉬어라. 이게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하기 힘든 일이고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은 외국인도 똑같아요.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너를 월급을 주는 애고 내가 내 밑에 있는 애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먼저 시작하고, 1시간 2시간이 따지면 뭐 돈 만 원, 2만 원, 시간당 1만 원으로 꼴 잡으면 3명이면 3만 원이 막 없어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비옷을 입고 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씩 그 외국인들과 농장주들과의 이 벽이 조금씩 보이지 않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8년째 외국인들 친구들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뭐 길게 있었던 친구들은 3년, 4년, 뭐 지금 2년째 이제 있고, 근데 요 친구들이 이제 어떠한 가족처럼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면은 꼭 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고기를 사 먹여라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 가족같이 지내다 보면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월급을 뭐 150만 원을 준다. 근데 다른 곳에서 딸기가 아닌데 뭐 파프리카를 하는데 200만 원을 준대.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점이 없으면 그래 가라. 그 대신 다른 친구들을 좀 데려다 주고 한 며칠 일을 가르친 다음에 너네가 가라. 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러면 그 친구들도 그런 소통이 안 되고 아까 말한 앙금이 조금씩 농장주가 생기다 보면 그 친구들은 월급 받고 바로 가버려요. 그냥 새벽에. 근데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면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 부분이 안 맞아서 다른 데로 갈 경우에는 농장주와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합의점이 없으면은 그 친구들을 어떻게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도 외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그 친구들이 한 40만 원, 50만 원이면 부부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하고 그 나라에서 100만 원하고 화폐 가치가 한 10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너네가 가면 사장님은 갑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소개시켜줘서 그 친구들이 오면 너네가 다만 한 2, 3일 같이 딸기에 대해서 따는 것도 좀 알려주고, 그때 됐을 때 너네가 가라. 그러면 뭐 사장님도 인정을 해주겠다 하면 요게 이제 소통이에요. 근데 이런 소통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거나 요럴 때, 아니면 일이 진짜 힘들 때, 우리 딸기 농사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한 작기가 끝나고 모종을 잘라낼 때, 그리고 모종이 아니라 봄밭에서 이제 수확이 끝나고 잘라낼 때, 그 다음 모종 상토 채울 때, 요럴 때 가만히 멀찌감치 해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진짜 힘들어할 때, 진짜 그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방법 하나가 또 뭐냐면, 진짜 힘든 일 할 때는 주인이 1시간, 2시간이더라도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해주고 정확히 해주고,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다 보면 그 친구들은 일이 힘든데 주인이 그 힘든 일을 먼저 한 2시간 반나절이라도 열심히 해줘. 그러면 이 친구들이
힘든 내색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인력 관리 방법의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농가들을 가면은 항상 외국인들이 주인 눈치를 보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농장들을 제가 가끔 봐요. 그러면 아 거기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외국인들이 주인 눈치를 본다는 것은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없을 때 일을 자기 하우스처럼 자기 집처럼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주인이 있을 때보다 주인이 없을 때 더 잘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내일은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병원을 가니까 사장님 사모님 없으니까 하우스나 뭐 모종을 하면 모종, 딸기를 따면 딸기, 더 뭐 하우스 문도 열어주고 이런 거를 더 잘할 수 있게끔 관리가 돼야 돼. 근데 사장님하고 사모님 있을 때 일을 너무 열심히 해. 근데 없을 때는 일의 진도가 안 나가.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바닥부터 또 딸기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저 친구의 속도로 오늘 내가 몇 시간 자리를 비워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갔다 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그 친구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그 친구들을 관리하는데 뭔가 약간의 문제점이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도 하나씩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게 또 팁이고 그 다음 이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걸로 외국인들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는 판단을 친구들이 일을 하러 저희 농장에 오면 대개 보면 한 2주 시키고 일 못하면 보내는 농장주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한 번, 두 번 알려줘. 그리고 못하면 월급은 똑같이 주잖아요. 일 잘하나 못하나. 근데 그 친구들, 그 농장주들은 바쁜 거야. 급한 거야. 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친구들이 뭐 태국이나 베트남, 저희 지금 옥종 같은 경우 태국 친구들이 많은데 그 태국에서 살았을 때 넘어와가지고 딸기를 하던 친구들도 농장주가 바뀌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친구들이 태국에 있을 때 이 딸기 농사를 접었을까요? 못 접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3개월, 6개월, 1년 되고 딸기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왔을 때는 적응 기간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농장주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알려주고 뒤에서 막 윽박지르지 않고 빨리빨리 안 하고 정확하게 일을 가르친 다음에 적어도 한 석 달 정도는 지켜봐야 그때도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은데 되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이제 농장주는 바쁜데 내가 하면 지금 한두 시간에 딸기를 두 줄, 세 줄을 따는데 이 친구들은 뭐 네 시간에 한 줄밖에 못 딴다. 그러면은 이게 일이 회전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판단하는 또 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들 숙소를 한 번씩 보세요. 뭐 밥을 먹거나 저녁에 일이 끝나거나 요럴 때 음료수 하나씩 아니면 커피 한 박스씩 싸가지고 그 친구들 똑똑 두드려서 문을 한번 딱 열어보고 숙소 딱 보면은 답 나옵니다. 어떤 답? 숙소가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어지럽혀져 있지 않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런 친구들은 일도 깔끔해요. 제가 지금 한 10년 차 경험하면서 느꼈던 음, 경험에 의하면 거의 100%입니다. 얼굴하고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여름에 막 파리 날아다니고 막 음식물 막 이런 친구들은 일도 깔끔하지가 않아. 뭔 일을 시키면 런너 꽂거나 뭐 모종을 했을 때 또 봄밭에 갔을 때 딸기를 땄을 때 뭐 어떤 작업을 하고 작업 도구를 다시 원위치 시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 숙소 안에 정리정돈 상태를 보면은 그 친구의 습성이 다 나와. 성격이 거기 다 나와. 근데 태국 친구들은 두 가지. 하나는 진짜 더럽게 하는 친구들 하나, 진짜 깔끔하게 하는 친구들 하나.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판단을 우리가 농장주를 이제 농장주분들이 이제 귀농을 하거나 인력을 갑자기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을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숙소를 보면 안 돼요. 가끔 문을 열어보고 그럼
문 열어보면 좀 힘드니까 있을 때 열어보고 음료수 하나씩 사가면서, 예를 들어서 라면 한 봉다리 사가면서 그 친구 집안을 한 번씩 싹 보면은, 아,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돼 있구나 안 돼 있구나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 근데 어지럽게 쓰는 친구들은 물론 일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확률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지럽게 방을 쓴다 하면 주인이 뭐 런너 꽂을 때, 1번 꽂을 때 특히 이럴 때 잘 봐줘야 돼. 그게 또 팁이라고 하나 볼 수도 있고, 또 요즘은 뭐 진짜 그런 농장주는 없어야 되지만 지금도 외국인들을 함부로 하고 욕하고 손찌검하고 하는 또 농장주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예전 같으면 이런 온라인이나 인터넷이나 핸드폰 이런 거가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전화기를 다 갖고 있고 페이스북이 엄청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동 옥중에 태국에서 온 친구들 있으면 다 소통이 돼요. 그래서 뭐 어디 지역에 누구 농장주가 월급을 안 준다 하면 1차적으로 그 친구들이 하우스 안에 태국어로 써놓습니다. 써놔. 이 농장주는 월급 안 주니까 여기서 일하지 마라. 아니면 또 뭐 월급을 떠나서 이 농장주는 욕자라고 뭐 함부로 하고 뭐 이런 걸 다 써놔. 그러면 1차적으로 일을 하러 왔던 뭐 태국인 친구들이 예 알겠습니다 일을 하고 한다고 하고 하루 하고 딱 보는데 없어. 그럼 그런 친구들 딱 보면은 벽에 다 써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이 다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상습적으로 외국인들 임금 착취죠. 왜냐면 합법적으로 온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합법적이기 때문에 월급을 줘야 되지만, 불법적으로 온 친구들은 어찌 됐건 간에 내가 그 친구들 우리 농장을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일부 농장주들은 그걸 역이용해 먹는 농장주분들이 많아요. 너네는 어차피 불법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줘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처음에 뭐 딸기 나오면 줄게 하다가 부부 한 두세 달 월급 밀려버리면 그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 그 나라에서는 엄청 큰 돈이거든. 근데 그걸 포기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장난치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런 농가들을 제가 주변에도 몇 농가들 알고 그러지만 그 농가들이 되게 보면 어떻게 됐건 되돌려 받더라고요. 농사가 안 되거나 뭔 일이 있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는 언젠가 돌려받는 것 같아. 본인 대에 안 받으면 자식 대에도 받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절대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친구들, 가족들을 위해서 먼 타지를 와가지고 힘들게 일하는 친구들, 인건비 가지고는 장난을 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잘해주는데 외국인이 자꾸 몇 달을 못 버티는 또 농가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 농장주들은 일단 외국인들을 뭐라고 함에 있어서 원인을 나 자신한테 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 물론 저도 항상 그렇지만 왜 똑같은 패턴으로 내가 데려오고 일을 하는데 어, 오래 가지 못할까? 이거는 그 친구들한테 아까 말한 전제적으로 어차피 몇 달 있다 가려고 마음먹고 온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왜 갈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그런 부분에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근데 그분들 말 들으면 새참도 사주고, 저희는 새참 안 사주잖아요. 다른 이제 인력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서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왔을 때 그 친구들은 새참을 해주는데 우리 친구들은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때 한번 해주지만 새참 같은 경우는 없어요, 저희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 새참도 해주지, 라면도 사주지, 뭐 갈 수 있는, 왜 그 친구들이 근데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들었을 때.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것 외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뀌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럼 결국은 그 친구들이 몇 달에 한 번씩 막 바뀌면 또 그런 얘기도 해. 브로커가 장난을 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소통이 되고 인간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친구들이 가더라도 월급을 받고 사장님 저 가야 되겠습니다 말을 하고 갈 정도로 인간관계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불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희 농장도 뭐 농사가 잘 될 때는 모종까지 해서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매출을 올리지만 그 매출을 올리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것들은 물론 작물을 잘 키워서 작물을 많이 만들게 하는 게 농장주의 역할이면 그 작물들을 잘 따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농장주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그 내가 나무를 키워놓으면 전지도 하고 잘라주고 풀도 뽑고 또 이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확하게 내 방식대로 내가 잘 키운 기술들을 친구들한테 알려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내가 이 친구들을 정확하게 타치 안 해도 잘 공장이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가. 그럼 새로 오잖아요. 그러면 새로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 친구들을 새로 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일의 어, 효율성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면 이게 엄청 큰 손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외국인들 친구들 보면은 주변에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이나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되게 보면 그 집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얼굴이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주종 관계 그런 느낌보다는 수평적 관계. 약간 친구 같은, 형 같은, 그러면서 할 건 하면서 존칭 서로 쓰고 그러면서도 일이 잘 돌아가. 그러면 그런 농장들은 되게 보면 농사도 잘 돼요. 근데 껄끄럽고 딱 농장 놀러 갔는데 외국인들 눈치 보고 인상 안 좋고 그러면은 그 농장들 되게 보면은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회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누구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빨리 판단을 해서 2살, 3달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하고 나하고는 안 맞다 하면 빨리 다른 친구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바꾼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 친구하고 마음이 맞으면은 일단 내가 너는 내 밑에서 일하는 친구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 그러면 그 친구들도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만 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욕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짜증내지 마시고 그 친구들과 오래오래 하면 그 친구들은 하나라도 일을 더 해주려고 하지 이 적당한 시간에 때우고 가는 이런 친구들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시기에 뭐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농장주가 지금 뭐 이제 이하방 지금 이제 크고 있고 하니까 벌 수정 잘 되는지 온도 관리 좀 해주고 뿌리가 피로 현상이 올 건데 그 피로 현상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안 뭐 pHC 온도 환경 급액 요런 거 관리 잘 해주고 또 겨울 뭐 한쪽에서 쓰러지지 않는지 아니면 잘 크고 있는지 또 관리해 주는 거 외에 약 방제 요거 지금 농장주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는 다 그 친구들이 달려있는 딸기 따고 또 농장에 이제 있는 아내분이나 여자분들은 같이 포장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할 일이 거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딸기 농사 또 뭐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사를 기농해서 하실 분들은 어느 적정 규모 이상으로 해야 농가 경영이 되고 가족 경영이 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을 이제 쓸 때 아까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각각의 포인트 하나씩 하나씩을 잘 새겨 보시고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부를 한번 켰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 1번은 가족같이 우리 가족이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합법 불법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내 농장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는 친구들을 가족처럼 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람 대우를 해주면 나아가서는 우리 농장 경영에 도움이 되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요 부분 제가 이제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면 잘 숙지해 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욱더 분발하시고 또 뭐 딸기 값이 예상대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뭐 이제 지금부터는 양으로 또 승부를 하는 것이고 또 다음 주 정도부터는 잠깐 한 1주 정도 또 반짝 상승을 할 것 같은데 농장을 경영하는 우리는 가격에 많이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물 생산에 1차적으로 완전을 다 하시고 건강 챙기면서 아직까지 새해 목표를 정확히 수립하지 않은 농장주분들은 다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경영일지 쓰고 영농일지 쓰시면서 1년 계획을 잘 잡으셔서 다 같이 성공하는 농사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동영상부를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